오늘 영상은 코인 선물 거래를 처음 잡는 분도 손에 쥘 수 있게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화면을 켜두고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감이 아니라 기술이 남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소 화면을 그대로 따라하며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까지 키웠다는 중학생 단타 흐름을 핵심만 뽑아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새어나가는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길과 100달러를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이 지도라면 댓글은 지름길입니다. 둘 다 챙기셔야 가장 빠릅니다. 솔직히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공부하고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잘 쓰면 작은 파도에서도 몇백만 원짜리 물결이 될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머리 아픈 말은 빼고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답이 보입니다. 투자는 결국 비교해서 결론이 나거든요.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두었다면 지금은 얼마가 되었는지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출발선인데 도착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보면 시야가 탁 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쯤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쁘지 않지만 폭발적이진 않죠.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대략 5,16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금은 느리지만 꾸준히 무게를 실어주는 느낌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올라탔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오르긴 했지만 같은 기간에 다른 자산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납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26억 원 이상이 될 만큼 수익률이 말 그대로 다른 차원으로 튀어버립니다. 기회라는 단어가 숫자로 증명되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데이터가 다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뒤늦게 달리면 숨이 차니 미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롱으로 올라타 수익을 만들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숏으로 내려오는 파도에서도 수익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려도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겹치니 투자처로 꽤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단타든 스윙이든 코인은 기회가 자주 오는 시장으로 불립니다. 손만 잘 움직이면 기회가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작은 돈에 망원경을 달아주는 느낌이죠. 투자금이 30억 이상이라면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선택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도구를 아는 사람이 속도를 냅니다. 결국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출발선은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것입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거래소 하나로 결과가 확 갈립니다. 화면이 편하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수익이 남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흐름은 이미 강물처럼 굽이치고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되는 쪽으로 사람은 모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니
사람들이 해외로 향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규모를 키우고 싶은 분들에겐 거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칠수록 체감이 크게 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눌러야 하는 버튼일수록.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 많아서 선택이 갈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남는 돈이 많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찾느라 검색창에서 길 잃지 마시고 댓글에서 바로 꺼내 쓰시면 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죠.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는데 단타에선 이게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으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쯤 되면 차트와 싸우는 게 아니라 수수료와 싸우는 게임이 됩니다. 실력이 좋아도 처음부터 출발선이 뒤로 밀리는 셈이니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 기준은 딱 5가지로 잡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5개만 보면 초보도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곧 숨은 손실이라서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5센트입니다. 바이비트는 0.006%,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죠. 단차를 많이 할수록 이 차이는 살처럼 살을 파고듭니다. 결국 남는 건 퍼센트가 아니라 실제 원화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되느냐가 멘탈을 지켜줍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같은 타이밍이어도 배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도 크게 먹는 구조가 되니까요.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로 바로 넣고 빼는 게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차이가 진입 속도를 바꿉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보로 적어두었습니다. 설명 글을 먼저 읽고 진행하면 길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괜히 돌아가지 말고 직진 코스로 가세요.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진입 타이밍에 뼈대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곧 돈입니다. 한 박자 빠르면 수익이고 한 박자 늦으면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방향만 다르고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읽는 눈이 중요합니다. 롱을 유리하게 만드는 첫 신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끌어올려지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한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위로 가겠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시장이 위로 힘을 모으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차트가 손을 들어 상승 가능성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죠.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조합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보여주니 롱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뉴스는 불쏘시개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길 수 있어서 롱의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는 불을 붙이고 차트는 그 불길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하락이 예상될 때 잡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기울어 있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유리한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시장이 아래로 쉬겠다고 신호를 주는 상황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을 고민할 때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됩니다. 상승의 엔진이 꺼지는 순간처럼 보일 때가 있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곧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상승은 쉽게 꺾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가격을 눌러버리기도 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터지면 공포가 번지며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악재는 바람처럼 불어와 차트를 아래로 밀어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지표를 무시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들이 변동성과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트가 말하는 소리를 자막처럼 번역해주는 느낌입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열이면 숨 고르기, 관행이면 반등을 생각하는 겁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보조지표를 함께 쓰면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 판단 기준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한 가지 신호보다 여러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는 겁니다. 여기에 RSI, MACD, 볼린저 밴드까지 겹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근거가 많은 쪽이 더 안전하게 보입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를 하실 때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알고 나면 보이는 게 달라지고 보이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계좌도 바뀝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숫자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모아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받는 방법, $100 이벤트로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소 정보까지 한 번에 정리해놨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댓글은 저장해두셔도 후회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쉬운 예시로 손에 착 붙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